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연 13일을 계속해서 13거래일을 연속 상승을 보여왔던 다우가 드디어 이제 상승을 멈추면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행보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강세 출발을 했거든요. 출발할 때는 좀 강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뱅크 오브 재팬, 일본은행의 일드 커브 컨트롤 YCC 결정에 대한 우려,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는 제가 지난 25일 화요일 날 줌 라이브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일본은행의 YCC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로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는 좀 그런 모습이고, 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은 충격에서 어떻게 이제 시장이 벗어나오느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급한 문제였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권에서 등락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잠시 플러스권으로 가긴 했는데 또 기관 매도가 강해지면서 다시 또 이제 하락권으로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스탠스가 매수 우위로 이제 바뀌고, 그래서 이제 2600 선상에서 막 흔들리던 시장이 지수가 조금 올라오면서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594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4,575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개인은 3,91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8.32포인트, 어제보다 0.17%, 크진 않지만 일단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출발은 0.4% 정도 하락한 후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좀 보여줬어요. 강력한 비교적. 그래서 이제 그걸 등에 업고 지수가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그동안에 충격적으로 이제 빠졌던 소위 말하는 이제 배터리 군단에 있는 주식들이 시가총액 상위인데 이것들이 충격을 소화하고 일제히 반등으로 바뀌면서 지수 상승을 비교적 큰 폭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84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2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28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13.74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3.39%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이제 양봉이긴 양봉인데 이게 다 5일, 10일 이평 밑에 있어요. 그 위로 이렇게 올리질 못해서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음봉 두 개를 그냥 깊게 내리꽂고 나서 오늘 이제 하락의 절반 수준을 초과하는 그런 양봉을 일단 길게 그려내서 내주 초에 이제 흐름 여부에 따라서 제한적이지만 반등을 좀 기대해 봐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277원에 끝내면서 어제보다 70전이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SDI 이렇게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318억을 순매도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662억을,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9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1,232억을 순매도했고, LG화학은 743억, SDI는 55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현대차는 35억 샀고, 포스코 퓨처엠도 186억을 순매수했고, 네이버 233억, 기아 205억, 카카오 35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를 1,081억, 그러니까 오늘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게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샀지만 기관은 651억을 팔았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444억을 기관은 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카카오입니다. 외국인이 35억 순매수에 기관이 197억 순매수.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포스코 DX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이 577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391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35억을 순매수했고 포스코 DX도 5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다 샀어요. 배터리 관련 쪽을. 반면에 기관은 다 팔았어요.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104억 매도, 에코프로 145억 매도, LNF 72억, 포스코 DX 54억 이렇게 했고 개인들은 뭐 다 팔았는데 LNF만 29억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움직인 거 얘기하려면 뭐 2차전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소위 이제 말하는 이번 주에 우리한테 굉장히 큰 충격도 주고 또 뭐 그랬던 2차전지 배터리 군단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장비니 뭐니 관련 섹터들이 다 이게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거는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우선 봐야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에코 삼형제, 뭐 포스코 그룹, 이런 것들이 일제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차전지 관련 섹터로 이렇게 확장돼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배터리 제조업 쪽은 외국인들은 그쪽은 팔고, 역시 외국인들 소재 쪽을 이제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희귀금속, 뭐 리튬, 페라이트 이런 것까지 이게 이제 중국이 반도체 관련 물질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8월 1일부터.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갈륨 가격이 332달러 50센트 킬로그램당. 그래서 6월 말 대비해서 18%가 오른 거예요. 예. 게르마늄도 4% 이상 오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들이 가격 상승 때문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조선 기자재 뭐 관련된 것들이 전부 움직였는데, 이건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장사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분기에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이거 영업이익이 나서 흑자 전환한다. 하반기에도 실적은 계속 개선된다. 그래서 이제 조선 업종은 제2의 슈퍼사이클 목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 3사들은 12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 이거 뭐 거의 우리가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임박해 있고, 또 한 10척에서 15척 사이에 있는 모잠비크 LNG선도 수주를 좀 기대하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도 안 줄 수가 없어요. 기술력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배 나오면 무조건 우리나라 조선사가 수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 부분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많이 움직였지만 특히 이제 눈에 띄게 움직인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놔야 될 거를 정리해 드리면 의료 AI, 의료 AI.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AI 챗봇, AI 이렇게 해서 뭐 AI 관련해서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그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골드러시 때 청바지 곡괭이 장사가 돈 벌었다. 그래서 이제 의료 AI를 좀 이제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딥노이드, 뭐 루닛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의료 AI 그 딥노이드는 그 딥뉴라는 그걸 가지고 3분기부터 비급여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니까 비급여 돼도 AI로 해서 뭐 빨리 진단받거나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닛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항암제 임상 공동 제안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고, 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의료 AI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빨리 시작했으니까 이런 쪽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글로벌로
이 의료 AI 시장이 연평균 45.5% 정도 성장할 걸로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배터리 군단이 좀 상처는 입었지만 다시 돌아온 날, 그래서 반등한 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이 출발할 때 강하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시장 또 강하구나 이랬는데 새벽에 보니까 이제 좀 떨어졌어요. 그 정강 후약이죠. 이런 현상을 보인 거는 아무래도 이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본은행이 오늘 이제 금융정책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열리는데 오늘 발표를 하죠.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드 커브 컨트롤 범위 확대를 내놓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였죠.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25일 줌 라이브 할 때 이번 주에 최대 이슈는 연준의 25bp 인상이 아니다. 이건 27, 28일 날 열리는 그 일본은행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 확대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동안은 이제 짐짓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지내오다가 13일 연속 막 상승을 내리뽑던 다우도 어제 이제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일단 상승을 멈췄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하다 이 13, 왜 하필이면 13이냐. 1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좋으세요? 그 깨름칙해요. 신경이 거슬려요. 근데 이게 13일 연속 상승이 1987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87년 이래로 이게 타이 기록이라는 거예요. 13일 연속이. 근데 여러분 1987년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은 블랙 먼데이.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가 터진 게 1987년이죠. 그때 그 폴 볼커가 이제 레이건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레이거노믹스는 막 돈 막 풀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자꾸 긴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의견 충돌 때문에 잘렸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소했던 그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래서 진짜, 가을 날씨가 참 좋았던 어떤 10월의 그 월요일 날을 그냥 증권 역사에 남긴 날이 이제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13일에 1987년 뭐 이랬는데, 아무튼, 나이 먹으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렇게만 그냥 하세요. 뭐 그렇다고 뭐, 이것 때문에 빠지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좀 갑자기 확 들어와서 좀 그랬다 이런 말씀이고 이제 그 ECB가 유럽도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이 오늘 이제 끝나는 일본 은행의 그 발표를 우리가 주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그 상단을 뭐 0. 뭐 지금 0.5잖아요. 0.75, 1 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 올리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금리는 지금 이제 잡아두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버틸 거냐. 그런 문제가 하나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어제 그 우려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미국 국채의 그 단골 손님인 일본이 미국 국채를 좀 안 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미국 국채 가격이 이제 수익률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또 일본 국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일드 커브 컨트롤 좀 손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시장. 저도 이제 25일날 그 말씀을 이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오후에 이제 그 일본은행의 발표가 저는 이제 CNBC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CNBC의 그 영문 기사 원문을 보니까 거기에 희한한 말이 있어요. Greater flexibility. 일본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greater flexibility. flexibility 하면 이게 어떻게 유동성 있게, 이렇게 좀 탄력성 있게, 어떻게 greater, 더 폭넓게 탄력성 있게.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서 제가, 일본 사람들 답다. 일본, 이게 버릇이 돼서 일본 애들 그러면 안 되죠. 일본 사람들 말하는 게 항상 요래요. 요런데, 그러면 greater가 how greater? greater가 뭔데? 이거는 이제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라. 이제 이런 거 같은 건데.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관료적이니까 하필이면 그런 문제를 내가 이거를 맡고 있을 때 이거를 변동시키고 이걸 이렇게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쉽게 얘기하면 왜 내가 독박 써?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greater flexibility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로금리는 포기 못하고 조금 폭넓게 탄력성 있게 일본 말로 유도리 있게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일드 커브 컨트롤 폭을 늘릴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이런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반응이죠. 미국 국채가 어떻게 레이트가 변하는지 이건 우리가 잘 이제 챙겨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해서 미국 국채가 안 발리면 어떻게 보면 연준이 더 금리를 올리면 일드 커브 컨트롤 폭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한테는 이제 금리 그만 올려야 하는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채권 시장에서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 커지면 악재일 수도 있고, 우리로 보면 일본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로 버티지? 이제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는 항상 IMF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데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제 그것도 궁금해요. 어쨌든간 이제 요게 큰 오늘 이제 이슈였고, 시장으로 더 이제 한 발자국 들어오면 2차 전지가 수급 불안 때문에 헤매는 사이에 어제 제가 썸네일에도 얘기했지만 범 없는 고래 토끼가 선생이야 나야 이러면서 전부 이제 쫙 나왔어요. 그 섹터들이 오늘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탈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얘는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배터리 군단이 다시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요 시기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반등을 못하고 오늘 놓치면 조금 우리 흔한 말로 공기탁해요. 근데 오늘 진짜 정확하게 적절한 시기에 배터리 군단이 다시 반등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상처가 좀 커요. 수급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갑자기 두들겨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처럼 급하게 내달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2차 전지가 하나의 성장주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이렇게 스테디한 움직임을 보여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언제는 불안해하고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매매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참 정신없었던 한 주인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뭐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엔터테인먼트, 바이오도 잘 보세요.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 포트를 구성하고 그 안에 늘 종목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거를 해가면 어떠냐? 그러면 각 그 섹터별, 포트별, 종목별 운영이 다 달라야 돼요. 같이 이렇게 팔고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걔네들마다 다 다르게 적용시켜서, 뭘 적용시키냐? 매매 원칙을 적용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11선의 기울기가 죽지 않는 한 주가는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도
배터리 같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쿵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반등을 한다. 이 반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 각각의 이제 반등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별로 다른 현상을 나타낼 거다. 그래서 10일이 살아있는 애는 오케이. 죽음은 우리도 하차. 이거를 지키셔라 이제 이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이번에 느끼셨잖아요. 왕창 주식만 덜컥 내려주면 겁이 우선 확 나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꿈이야. 2차 전지 다시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현금 있으면, 바로 샀으면 오늘 팔아도 남는데. 그죠? 네. 단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개를 꼭 지키셔라. 포트폴리오 구성, 각 종목별로 별도의 운영, 기준은 매매 원칙, 현금은 반드시 보유.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아주 뭐 슬림하게 올랐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뭐 오르면서 끝났으니까 어쨌든 금요일 날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합니다. 오늘은 제가 슬곤생의 아득히 먼 곳이라고 구창모 씨가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를 연주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날이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잠깐 나갔는데. 그러니까 시원한 데서 이거 몇 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왜 백만개미가 아득히 먼 곳을 이번 주에 불었을까? 시장하고 연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시자면서 이렇게 이제 이번 주처럼 큰 일도 막 당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이게 아파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잘 겪어 나가면 돼요. 뭐 아프다고 다 뭐 깨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잘 견뎌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정말 이번 한 주는 바쁜 주였는데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